여름방학 수요특강에 오신 예능의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 특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나눌 특강의 제목은 격대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격대 교육과 신앙교육을 합친 격대 신앙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특강은 첫 번째로 격대 교육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격대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격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교수의 글을 읽어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조선관계는 현재에는 저희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전 세대에서는 조부모가 지금처럼 오래 살지 못하기도 했죠. 그래서 10대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부모와 10대 아이들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이제 조부모가 더 오래 살고 건강하기 때문에 조부모의 존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글은 브리검 영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의 가족생활학부 교수인 제러미 요거슨 교수의 글입니다. 이 글은 이 시대에 우리가 격대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관한 첫 번째 화두를 던져주는 글입니다. 우리는 격대 교육이라고 했을 때 조부모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교육이라고 할 때 이것이 왜 다시금 우리에게 화두가 되는지, 왜 다시금 필요한지에 대해 우리에게 환기시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평균 수명이 1970년대에 비해 2010년에 이르렀을 때 약 20년 이상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58.6세, 65.5세였던 평균 수명이 2010년에 이르러서는 77.6세, 84.4세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가족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조부모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조부모님들의 모습들은 그동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최근에야 보이는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조부모와 손자, 손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져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즘 우리들에게 자주 들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격세교육, 조선교육, 격대육아, 황혼육아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 말들은 모두 바로 격대교육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격대교육이라는 것은 할아버지가 손자, 할머니가 손녀를 맡아 잠자리를 함께하면서 교육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 격대교육이라고 한 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킨다라는 것으로 그 의미가 조금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격대 교육은 비단 지금에 이르러서야 나타난 교육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져 왔던 전통적인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명문가에서는 손주가 조부모 방에서 지내면서 예의 범절과 삶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전통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대가족에 있어서 조부모는 교육을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낳았던 탓에 전통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거듭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계속해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되면 그 아이들을 조부모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부모들의 역할은 양육자이기보다는 교육자에 더 가까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의 옷 입는 방법, 식사 예절, 말버릇 등 생활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전래놀이와 동요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들도 손주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남아의 경우에는 6에서 7세가 되면 사랑채로 건너가서 조부와 함께 머물면서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격대 교육은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하여서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대다수의 확대 가족들이 해체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런 격대 교육이 우리의 교육에서 조금씩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격대 교육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다시 각광받게 된 데에는 맞벌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조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최근에 밝혀진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부모와 손자녀의 상관관계에 관해 연구한 연구 자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펜 주립대학교의 교육이론과 정책 프로그램 연구팀이 진행했던 대만 중학생들의 인지능력 테스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만은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비교적 늦게까지 확대 가족이 유지되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국의 333개의 중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들만 약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서 인지능력 점수와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매치시켜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한 결과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게 되었습니다. 이 테스트 응시자 중에 약 22%인 총 2,200여 명의 사람들이 확대 가족으로 살고 있는 중학교 1학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인지 능력 점수가 78%를 차지하고 있는 핵가족 가정의 아이들보다 월등히 높게 낮다라는 사실입니다. 확대가족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인지능력 점수가 78%에 해당하는 핵가족을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게 바로 이 테스트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지 조사를 했지만, 사는 곳도 부모의 교육 수준도 학교도 각각 다른 2,200여 명의 아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부모 세대 외에 조부모가 함께 사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인지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관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식, 이해력, 사고력, 문제 해결력, 비판력 및 창의력과 같은 정신 능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조부모와 함께 산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지능력 점수도 비례해서 점점 더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높아졌는데 그 조부모와 함께 살아간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실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스웨트 링퐁 펜 주립대학교 교육사회인구통계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아이의 인지 능력을 높이려면 조부모와 함께 되도록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연구를 통하여서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가회를 할 수도 있고 어린 시절부터 조기 학습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 바로 조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부모를 통해서 격대 교육을 실시하는 게 그만큼 유용하다라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89년 미국의 아이오와주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당시 중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온갖 악재 속에서 청소년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진 연구였습니다. 이들이 청소년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각 학생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개인 면담을 하고 신층 면접을 하면서 그들의 한 명 한 명의 삶을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과학자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입에서
계속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3대가 같은 집에 살지는 않더라도 인근에 조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자주 왕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상의 약 40%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시간을 조부모와 함께 보내왔고 중학교 2학년, 즉 만 12세가 된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조부모와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될 무렵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핵가족 그룹에 비해 조부모와 자주 만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률이 높았고 성적도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알코올과 약물 의존도가 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연구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아이들의 졸업 성적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심층 면접을 통하여서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기대 성적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이 친구는 이 정도의 성적을 낼 것이다. 중학교 성적을 봤을 때 이 정도 되겠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기대 성적을 만들어 놨는데 졸업 성적과 비교해 봤더니 조부모와 친밀한 그룹이 기대 성적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때 보여준 학습 능력 페이스를 졸업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글렌 H. 엘더 주니어 교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부모의 존재가 아이들에게 실질적 심리적 저지선의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목표한 바를 가지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조부모들이 그들을 심리적으로 받쳐주고 저지선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얻었던 우리의 중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공부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고 알코올이나 약물에 흔들리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브리검 영대학의 제레미 요고슨 교수의 연구입니다. 이것은 조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정적으로 조부모와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고 있는지, 조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부모와 얼마나 많이 대화하고 있는지, 조부모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조부모님에게 얼마나 자주 전화하는지, 조부모님들과 고민 상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에 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만 10세에서 15세의 아이들과 부모와의 애착 정도를 알아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조부모와 친밀하다고 느끼고 자주 연락한다고 대답한 아이들, 즉 조부모와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들에게서 유독 높게 나타나는 성향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사회 행동이었습니다. 이 친사회 행동이라는 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 행동,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기부와 같은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조부모와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은 사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것들을 나누고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연구 결과는 격대 교육이 조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지 능력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높은 성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과학 연구입니다. 최근 뇌과학자들과 정신의학자들의 다양한 연구에 의하면 노년이 되면 노화에 의하여서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기억력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기본적인 감정에 대한 반응을 순화시켜주는 부분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어서 감정을 느낄 때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낄 때
회복이 더욱 빨라지고 그 결과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 뇌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즉 노년의 뇌는 노화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유연함을 가지게 됩니다. 노년기에 도달하게 되어서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과 비교할 때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 또한 이런 뇌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뇌과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리사 엘러라고 하는 USC대의 정신의학과 박사는 젊은이와 노년층의 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을 할 때 있어서 서로 다른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과제를 수행할 때 젊은 사람의 뇌는 전두피질 앞부분이 주로 활성화되지만 노인들은 전체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년층이 젊은 사람들과는 다른 해결 방법을 찾는데 더 익숙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젊은 층은 하나 정도의 방법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면서 이건 나하고 안 맞나 보다라고 하는데 노인들의 뇌는 한 가지 일을 두세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해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제를 해결할 때 노년층이 젊은 층보다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것에 더 익숙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의 뇌가 스트레스에서 더 잘 회복되어 감정을 잘 조절하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 가지에 집착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도록 작동된다는 최근의 뇌과학 연구는 격대 교육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부모들이 격대 교육에 참여할 때 자신의 자녀들에게 조급한 태도를 보이는 부모님들과는 다르게 감정적 유연성과 객관적 태도를 가지고 또한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을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손자, 손녀들은 조부모를 매우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균형과 절제의 자세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공감적 이해를 통하여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조부모의 이런 모습들은 손자, 손녀들의 인격 교육과 신앙 교육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것들을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격대 교육이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사례 연구를 통하여서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필요에 의하여서 격대 교육이 필요하다고 어쩌면 격대 양육이 우리의 조부모님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돌보아주는 양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서 격대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격대 교육이야말로 우리 자녀의 인지, 정서적 발달 외에도 신앙 양육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격대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격대 교육을 통한 교육 방법은 격대 교육을 통한 신앙을 양육하는 것의 핵심은 조부모의 삶, 인격, 신앙에서 흘러나오는 그들의 지혜와 성숙함, 관용적 사랑 등을 경험하고 본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대 교육은 단순히 신앙 양육을 객관적 차원에서 신앙적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인격적, 경험적 차원의 기초한 학습 방법으로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신근 교수는 격대 교육의 방법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화와 다감각입니다. 습관화라는 것은 신앙교육은 신앙적 실천을 어린 시절부터 습관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가정예배, 기도하기, 성경 읽기, 헌금, 타인 돌보기 등이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이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가끔씩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일정한 시간에 날마다 기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예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중요한 신앙 교육이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한 귀여운 여자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가족들의 모임에서 식사할 때마다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설프고 재미있는 것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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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기도를 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밥을 먹을 때마다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항상 식탁에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들을 보고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 조카가 매번 식사할 때마다 기도 누가 하지?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기도하겠다라고 손을 들고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빠 엄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모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살펴본다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좋은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습관화되는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감각을 통한 신앙교육은 다감각을 활용하여서 신앙의 신비 차원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야기 그리고 예전,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손자 손녀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신앙교육 방법 중에 하나는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부모는 손녀, 손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아동들은 추상적인 교리보다는 성서의 이야기, 성경 속의 메가스토리에 더 이끌리고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조부모님들은 성경의 이야기와 기독교 전통의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 등을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스스로 상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통하여서 예전 의식을 보여주고 함께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곳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 또한 다감각을 통하여서 신앙의 신비 차원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상호 돌봄입니다. 조부모는 친밀하고 포용적이며 애정어린 관계를 통해 손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축복과 기도, 격려와 칭찬을 동반한 대화, 손자, 손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색해 나가는 멘토링과 상담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축복 기도는 조부모의 애정 어린 축복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부모가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축복 기도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이고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조부모의 애정 어린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장거리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나 영상통화, 문자, SNS 등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손자, 손녀에게도 날마다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해주는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거리와 상관없이 효과적인 격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화하고 대화하실 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학원은 잘 다니고 있는지 묻는 것보다 그들의 삶을 축복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축복과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부모님들이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서 직접 작성한 축복 기도문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과 격려를 동반한 대화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동반한 대화는 자녀들의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통제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부모님들과는 구별되어지는 조부모의 느긋하고 애정어린 포용적 자세에 기초하여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칭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온 아이들에게 칭찬할 때 너 90점 맞았네, 잘했어, 너 머리 정말 똑똑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칭찬은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칭찬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을 함께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 90점 맞았네, 역시 넌 똑똑해 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 90점 맞았네, 너 열심히 노력하더니 정말 잘했다 와 같이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보내왔는지를 내가 봤고 너가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야. 엄마는 그래서 너가 참 잘했다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가 그래서 참 잘했다라고 생각해 라는 칭찬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했어, 그래, 뭐 항상 잘하지 뭐 라고 이렇게 하는 칭찬은 흔히 하는 말로 영혼이 없는 칭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의미 없는 칭찬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상과 연관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너 이거 하면 이거 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보상을 걸고 약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낼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나친 보상과 연관지어지는 칭찬은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도 가치 있는 칭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맨날 잘했네, 잘했다,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어떻게 지냈는지,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의 삶을 물어보고 그들의 하루를 물어보는 가운데서 칭찬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면 질문도 가치 있는 칭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포옹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는 따뜻한 스킨십도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칭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항상 지켜봐주고 지지해주고 있다는 믿음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멘토링과 상담입니다. 조부모는 손자, 손녀들이 가장 신뢰하고 자신의 여러 고민과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대입니다. 이는 조부모들 특유의 느긋하고 애정어린 포용적 자세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들은 1:1 멘토와 상담에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이 특별히 10대 사춘기를 맞이한 청소년 아이들에게 멘토링과 상담을 해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자신의 삶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조부모님들이 그 10대의 나이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너의 부모님들은 그 나이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손자, 손녀들은 나만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도 겪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겪으셨구나,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이겨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특유의 느긋하고 애정어린 포용적 자세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더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신앙교육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경험적 견문입니다. 경험적 견문이라는 것은 가정과 교회 밖의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직접 경험과 참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체험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아다니고 함께 살펴봄으로써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경험적 견문의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의 고향교회를 함께 방문해 보는 것, 신앙의 유적지를 탐방해 보는 것, 역사 유적지를 방문해 보는 것, 그리고 조부모와 부모, 손자녀 3세대가 캠핑 혹은 여행을 하는 것, 함께 운동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런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삶의 태도를 배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서로 멀리 거주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집중적인 만남의 시간을
특별히 잘 활용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격대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고등부 온라인 수련회로 강화도에서 알쓸신잡이라는 영상을 제작하여서 이번 한 주 동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아두면 쓸데있는 선교지 잡학사전이라는 것으로 강화도에 있는 선교 유적지들을 저희들이 함께 탐방하면서 소개해주는 영상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첫 번째 기획 의도가 바로 이 영상들을 각 가정의 부모님과 자녀들과 조부모님들이 함께 보고 그들이 올 여름 휴가로 강화도를 떠나서 함께 선교 유적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3세대가 함께 선교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그곳에 살펴보면서 우리 조부모님들만 알고 있던 옛날의 이야기들을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때 그것들을 함께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신앙적 정체성 형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격대 교육을 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습관화와 다감각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는 인격적인 상호 돌봄을 통하여서, 세 번째는 경험적 견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격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격대 관계 지표라는 것인데 격대 교육을 했을 때 얼마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질문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한다. 두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긴다. 세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한다. 네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와 문제를 의논하기도 한다. 다섯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이 5가지 질문은 바로 격대 교육을 이루어졌을 때 얼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브리검 영대학교의 플러싱 가족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 5가지의 질문을 손자 손녀들에게 던졌을 때 그렇다라는 대답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격대 교육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은 오늘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전화해서 이 5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대답을 많이 한다면 그럴수록 우리 자녀들과 더 가까워지고 손자 손녀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교육보다도 그 어떠한 교재보다도 좋은 것들이 바로 조부모님들이 손자 손녀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격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더 많이 발달되고 심리적인 안정을 누리고 정서적인 발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고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면서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이 없다라는 말의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꾸미지 않는다, 가식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사용된 의미는 바로 위선이 아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위선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바울은 그 믿음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 디모데 집안에 전해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이 믿음은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고 그 모친 유니게 속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꾸밈 없는 솔직한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격대 교육이라는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손자 손녀를 믿음의 세대로 신앙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신앙이 걱정된다고 그들을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조부모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격대 교육도 부모를 가정의 신앙교사로 세우는 것도 모두 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조부모로서의 나의 신앙, 부모로서의 나의 신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 나의 모습을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간접적으로 경험해주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보여줄 때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하여서 우리 조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따라가고 보고 배움으로써 믿음의 세대로 더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격대 신앙교육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고자 노력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부족한 우리들은 2인 3각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정의 신앙교사가 되는 것은 물론 우리들의 조부모님들도 격대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다음 세대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먼저 신앙이 회복되는 것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배운 이 방법들을 적용하고 실천하기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봄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적 모습을 보여주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격대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것으로 수요 특강 격대 신앙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